부모님이 남겨두신 유언이 없는 경우에 상속 절차.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10여 년간 상속 및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께서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에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 간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법에 따르면 상속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즉 유언이 있다면 상속인들의 상속분도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유언 공증이라면은 유언 공증에 따라서 부동산의 재산 이전 등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정하는 부분인데, 상속인들의 상속분도 그 유언에서 망인이 지정한 상속분에 따라 최종적인 상속분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유언이 없는 경우에 이제 상속분을 어떻게 정하느냐, 또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유언이 없다면 두 번째로 상속인들과 협의에 따라서 상속분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핵심은 상속인들과 협의에 따라서 상속 지분을 정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어떻게 이제 그 상속인별 상속 지분을 정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법이 관여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상속인들이 자율적으로 상속분을 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 그 다음에 배우자인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 재산을 어떻게 상속을 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이 네 분이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냥 어머니 명의로 일단 다 이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머니 명의로 하면 또 어머니 사망 이후에 이제 재상속에도 문제가 되고, 그때 또 이제 상속세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번 기회에 자녀한테 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다 동등한 비율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생활이 어려운 어떤 상속인이 있다면 거기에 좀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특별히 망인을 부양하거나 기한 자녀가 있다면 거기에 좀 더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상속인들이 어떻게 협의를 할지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상속법에 따른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기준으로 우리끼리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되면은 협의 절차이지만 상속법에 따라 상속분을 정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번이 이제 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반드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첫 번째로 유언에 따라 정해지고요.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 간 협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고요. 만약에 상속인들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 분할심판이라는 소송에 따라서 상속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상속인들 간 상속분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일단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 협의가 되는 것이냐? 물론 단순합니다. 상속인들 전원이 한 가지든 몇 가지든 그 협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할 때 한국에서는 어쨌든 그 동의의 내용을 종국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분할협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요. 거기에 인감도장을 날인을 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족에 따라서 공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전체 상속인이 상속 분할 내용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명이 반대한다. 그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망인 명의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망인 명의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으면 상속인들의 입장에서 특별하게 불이익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망인이 사망한 그 달 말일로부터 원칙적으로는 6개월 내에 상속세와 취득세를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산 분할은 하지 않은 채 1년이 지나갔다고 해서 상속세 신고 기한이나 취득세 신고 기한이 자동적으로 1년으로 늦춰지는 게 아닙니다. 즉 기본적인 신고 기한은 6개월인데 재산 분할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세금 신고는 해야 하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협의가 되지 않으니까 망인 명의로 재산을 계속 남겨두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겠지, 그런다고 해서 세금 처리에 대한 아무런 절차도 해두지 않는다면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가산세 20%가 붙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가산세 한 달에 한 0.89% 정도 되는데요. 납부할 때까지 가산세가 붙으니 세금 신고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쨌든 망인 명의로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는 적정한 세금 처리는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반드시 상속인들과 전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재산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애초에 할 수가 없는 건데,
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를 해서 안 되는 경우도 분할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고, 이렇게 연락이 아예 되지 않아서 전체 상속인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도 분할 상속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남아있는 상속인은 어쨌든 누군가는 적정한 기간 내에 세금 신고 처리와 납부 처리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20% 나오기 때문에 납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고 처리는 적정히 해두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속인들 간 협의가 되지도 않고 뭐 반대를 해서 되지도 않고 아니면은 뭐 연락이 안 돼서 되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때 세 번째로 강제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는 걸 제기를 해서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분을 강제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분할 심판에서는 어떻게 상속분을 나누느냐, 이때는 어느 그 상속분을 나누는 룰이 있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룰이 있는 거고요. 일단은 상속인별 상속분을 나누는 룰을 본다면, 일단 생전에 상속을 미리 받을 정도의 증여를 받으신 분, 즉 많은 재산을 받은 분은 적어도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분을 적게 가져라. 그 다음에 생전에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다든지 망인이 남겨둔 재산이나 어떤 이런 물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특별히 기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은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더 받아라. 그래서 기본적인 법정 상속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1대1대1 모두 동일하고요. 배우자는 1.5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속분이 생전에 재산을 많이 증여받은 상속분의 성급에 해당하는 이런 특별 수익이 있는지 여부, 생전에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이 남긴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특별히 기여한 자녀가 있는 이런 기여분의 유무,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구체적인 상속분으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분이 수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할에 대한 방법은 담당 판사의 재량이 강하게 발휘됩니다. 그래서 뭐 재산, 뭐 소유 현황, 그 다음에 가족 관계, 그다음에 뭐 2차적인 분쟁 가능성,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공동 소유를 할 수도 있고요. 현물 분할이죠. 아니면 뭐 대금 청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공동 소유를 해봤자 뭐 계속 분쟁만 나고 2차적인 분쟁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아예 망인 재산을 경매로 넘겨버려서 앞서 정한 상속분대로 낙찰대금을 나눠받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그 재산 분할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망인이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일단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인들이 먼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협의를 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세금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요. 주의하실 점은 내가 재산 분할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세금 부분은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게 납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가산세가 크기 때문에 적정하게 세금 처리를 하셔야 하고요.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간다면 배우자 공제나 이런 부분으로 세금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무턱대고 협의가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배우자 공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해서 멀쩡히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상속세 처리나 이럴 때 적정한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남겨둬야 하는 것인가? 말씀드렸듯이 세금 처리는 적정히 하시고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재산을 나눌 때는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해서 상속재산을 심판 결정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유언을 남기지 않고 망인이 돌아가신 경우에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져 있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